조합 및 그래프 이론 5번째 주제, 상수계수를 갖는 선형 비동차 점화식의 풀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자료는 김태민 학생이 정리한 자료입니다. 학습 야간처럼 학습 목표도 있네요. 상수계수를 갖는 선형 비동차 점화식을 풀 수 있다. 친절하게 위계도까지 그려놨습니다. 잠깐 볼까요? 점화식은 변수가 여러 개인 것, 변수가 한 개인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변수가 여러 개인 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n 컨비네이션 k는 n-1 컨비네이션 k 플러스 n-1 컨비네이션 k-1 이런 건 변수가 n과 k 두 개죠. 이런 건 이제 그 변수가 두 개인 점화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에 반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건 이제 변수가 한 개인 거고, 변수가 한 개인 거는 또 선형과 비선형으로 나눌 수가 있고, 비선형의 경우에는 풀이법이 그 문제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특히 정형화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선형 경우에는 변수계수인 것과 상수계수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관심 있는 건 상수계수고, 그 중에서도 비동차를 풀 때는 이 동차 푸는 방법을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 비동차 푸는 방법, 네 번째 주제인가요? 네, 네 번째 주제, 비동차 푸는 방법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동차 하는 방법, 상수계수를 갖는 선형 동차 점화식 푸는 방법, 요거를 푸는 방법을 하고 나서 그걸 활용해서 비동차를 푸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수계수인 경우에는 적당히 치환해 가지고 상수계수로 바꾸는 그런 길을 하죠. 치환해서.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선형인 경우에도 뭐 제곱하거나 록을 씌우거나 뭐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이제 또 비선형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 비선형이거나 변수계수인 경우에는 풀이법이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자, 밑에 잠깐 보면 선형동차 점화식이란 해서 보면 선형동차 점화식이란 점화식을 썼을 때 비동차하고 비교하면 항상 영원한이 fn이 여긴 있고, 비동차일 때는, 동차일 때는 걔가 없어요. 그러니까 fn이 항등적으로 제로예요. 동차일 때는. 비동차일 때는 fn이 항등적으로 0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0은 아니에요. 항등적으로. 그러니까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0이 아닌 애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동차인 거를 알아보는 방법은 이 점화식이 주어져 있을 때 초기 조건을 이렇게 주면, 초기 조건을 A0, A1 쫙 해서 AK-1까지를 다 0이라고 주면 그 이후에 AN들이 전부 제로가 되는, 모든 n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를 동차라고 해요. 초기 조건을 0이라고 줬을 때 그 이후에 나오는 AN들이 전부 다 0이 될 때, 그렇게 되는 거는 요 FN, 여기 있는 요 FN이 항상 0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상수계수를 갖는 선형 동차 점화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거는 이 비동차 점화식의 풀이법인데, 비동차 점화식의 풀이법 정리를 잠깐 보면, 선형 비동차 점화식은 항상 일반애가 AN은 일반애라 그러죠. 일반애는 XN 여기서 보면 이게 일반애가 아니고 동차애라 그러죠. 이거를 여기 1점, 여기 요 1.1 요식, 그러니까 요 XN 1.1의 일반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거의 동차애라 그러죠. 동차애. 그래서 흔히 HN이라고 많이 쓰죠. 플러스 그다음에 QN은 특수애. 여기 1.2. QN은 1.2를 만족하는 특수애. 그래서 동차해와 특수해를, 그러니까 이 식이 주어지면 얘를 만족하는 이거의 동차해라는 거는 요거를
0이라고 놨을 때 해, 그거를 동차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놓고 이걸 만족하는 하나의 해를 적당한 방법으로 구한 것, 그거를 특수해라고 하죠. 그래서 동차해와 특수해의 합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풀이 방법은 그래서 풀이 방법은 동차해 구하는 방법, 동차해를 먼저 구하고 동차해 구하기. 그래서 또 이 동차해 구하는 방법이 그 네 번째 주제인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주제는 이제 누가 이제 앞에 또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건 특수해 구하는 방법이죠. 특수해 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특수해 구하는 방법은 fn의 형태에 따라서, fn의 모양에 따라서 qn을 이것 중에 하나로 이것들 모양이라고 결정을 하고, 여기에 b들이라는 게 그 정해지지 않은 개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qn을 이거라고 놓고 다시 대입해서 이 개수들을 결정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 모양을 보니까 좀 덜 일반적이어서 제가 좀 더 일반적인 경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즉 fn의 모양에 따라서 특수해를 놓는 방법. 그러니까 특수해 구하기에 특수해 타픽 특수해. 그러니까 fn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그 하는 거죠. 그래서 특수해를 첫 번째 fn의 모양이 n에 관한 다항식 곱하기 베타의 n제곱, 이런 모양.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물론 이 다항식도, 요 다항식도 다항식이 차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다항식의 차수를 뭐 얼마라 그럴까요? 얼마가 좋을까? n도 썼고 m도 아니고, 뭐 다른 거 적당한 건 뭐가 있을까? k도 난 많이 쓰고, 뭐 t차 다항식, p차 다항식, r차 다항식, r은 안 쓰나요? r차 다항식이라 합시다. 요게 r차 다항식. 그러면 특수의 모양을 어떻게 두느냐? 베타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되죠. 베타. 그래서 첫 번째 베타가 그 동차식의 특성근이 아닌 경우, 특성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특성근이 아닐 때, 그러면 특수해를 어떻게 놓냐면, 특수해 pn의 모양을, pn은 r차 다항식이니까 n의 r차 이렇게. 그럼 여기 개수가 있어야겠죠. 개수는 모르는 거니까는 뭐라고 할까요? d라고 쓸까요? d의 r 플러스 d의 r-1에 n의 r-1 이런 식으로 쭉 나가가지고 d1에 n 플러스 d0 하고 곱하기 베타의 n제곱, 이렇게 논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식을 원래 주어진 점화식에 대입해서 dr, dr-1, d1, d0를 결정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베타가 특성근이면 이 동차식의 특성근이면, 그러면 이 pn을 어떻게 놓냐면, pn을 이 앞에는 그대로 똑같이 놓고 drn의 r제곱 dr-1n의 r-1 d1의 n 플러스 d0 하고 베타의 n,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래 놓고 특성근인데 중복도가 있겠죠? 중복도가 m이다. 그러면 여기에 곱해지기를 n에 m을 곱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걸 안 곱해줬을 때 생기는
그 모순을 없앨 수가 있어요. n의 m을 곱해주면. 그런데 특성근이 특히 베타가 1일 경우, 그러면 특성근이 숨어 있게 돼요. 이거는 모양이. 특성근이 1인 경우, 요 베타가 1인 경우, 그러니까 특성근이 1인 경우는 주의해야 돼요. 아주 주의를 해야 돼요. 요때는. 예. 그래서 요 화면은 캡처해서 잘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예제를 좀 풀어볼까요? 우리 책에 정리한 거에 예제가 있을 테니까. 어떤 예제를 줬을까요? 딱 보니까 특성근인 예제네요. 여기 특성근일 때 n의 m을 곱하는 이유를 여기는 이렇게 써놨네요. 일반회와 중복됨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놓는다. 예. 자, 요걸 한번 풀어봅시다. 어쨌든 요거를 풀어보면 특성근이 아닐 때는 뭐 이 특성근일 때에 포함되는 경우라고 보면 되니까. 자, 1번 동차의 구하기. 왜 동차를 구하냐? 비동차 점화식이니까. 동차해란 뭐냐면 an-5am-1 이퀄 0 이거의 해를 뜻하는 거죠. 그럼 특성 방정식은 x-5는 0, 따라서 특성근은 x 이퀄 5, 따라서 동차해는 동차해를 hn이라 그러면 hn은 c 곱하기 5의 n제곱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동차해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해를 구하는데, 특수해는 두 번째 특수해. 특수해는 지금 보면 5의 n제곱, 베타의 n제곱 곱하기 여기 앞에 1이 있죠? 1은 그 상수, 즉 0차당식이죠? 그러니까 특수해 모양을 어떻게 놓냐면 pn의 모양을, 특수해를 pn이라 그러면 특수해는 상수 곱하기 5의 n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주의, 5가 특성근이에요. 5가 특성근일 땐 그리고 중복도가 얼마? m이 1이죠. 중복도가 1이니까 n의 m제곱이 곱해져야 돼요. 즉 여기 n을 곱해요. 이거를 특수해라고 나와요. 그래서 얘를 원래식에 대입을 해요. 이 식에다가. 그럼 대입하면 원래식에 대입하면 an은 d 곱하기 5의 n제곱 곱하기 n 마이너스 5 곱하기 d 5의 n-1 n-1 이퀄 5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의 n제곱으로 양변을 5의 n-1로 양변 5의 n제곱으로 양변을 나누면 이쪽은 n 곱하기 d dn이라고 쓸 걸 잘못해. dn 마이너스 얘와 얘를 곱해서 5의 n이니까 없어지고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dn 마이너스 플러스 d 이퀄 5의 n 나눴으니까 1. dn하고 dn하고 없어지고 남는 건 d 이퀄 1. 따라서 특수에는 d가 1이니까 이 식에서 오면 n 곱하기 5의 n제곱. 따라서 일반의 an은 hn 더하기 특수의 pn. hn이 뭐였냐면 c 곱하기 5의 n제곱 플러스 특수의 n 곱하기 5의 n제곱. 언제?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는 거예요. 따라서 초기 조건 a0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c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이 c 이퀄 이게 얼마? 여기 초기 조건 a0은 1 따라서 해는 어떻게 되냐? c가 1이니까 5의 n제곱 n 플러스 1 n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예, 요것이 바로 해가 된다 이거죠.
만약에 이게 5가 특성근, 이게 특성근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5의 n제곱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4의 n제곱이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가 이 n을 곱할 필요가 없어요. 이 n을 곱할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까지만 d 곱하기 5의 n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특별히 특성근이 1일 때 주의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걸 제가 아마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예를 들어서 특성근, 즉 특성근 베타 1인 경우, 특성근 베타가 1인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an-2am-1 플러스 am-2 이퀄 뭐 n. 물론 얘는 그럼 n이 그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a0는 0, a1은 1, 뭐 이런 조건이 주어졌다. 그럼 이걸 풀어라. 그럼 얘는 보면 이 비동차니까, 여기 비동차니까는 동차의 구하기 먼저. 동차를 구하면 동차의 h는 동차의 hn 구하기 소리. 그러면 지금 동차 방정식이 am-2 am-1 플러스 am-2 이퀄 0이고, 이것의 특성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퀄 0이고, 특성 방정식 구하는 과정이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저기 가서 책을 다시 한번 보세요. 따라서 특성 방정식은 x 이퀄 1 제곱 이퀄 0에서 x 이퀄 1이 특성 방정식인데 중복도가 2예요. 중복도 2 기억해 두세요. 따라서 일반의 동차의 h는 c1 곱하기 1의 n제곱 플러스 c2 곱하기 1의 n제곱에 여기에 곱해지는 게 n의 n-1에서 n이 곱해지죠. 즉 c1 플러스 c2n. 네, 이게 지금 동차해예요. 그 다음에 특수에는 두 번째, 칸이 모자랄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특수의 구하기. 특수의 구하기를 놓을 때 pn을 뭐라고 놓냐면, 지금 n차 다항식인데 여기에 지금 이게 곱해진 거예요. 1의 n제곱이. 이 1이 바로 베타인 거죠. 특성근. 중복도가 2인 1이 여기 곱해져 있다고 하는 거, 1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차 다항식이죠. 1차 다항식이니까 d1의 n 플러스 d0 1차 다항식, 그리고 1의 n제곱 하고, 그 다음에 특성근이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n의 m 특성, 여기 중복도 2죠. n의 제곱. 이거를 곱해야 돼요. 복잡해지네요. 이제 풀지 말고 저기 설명만 해야겠네요. 따라서 특성 방정식, 특수해를 이걸로 놓는 거예요. pn을 n제곱 곱하기 d1n 플러스 d0.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이 전체에다가 대입해서 d1과 d0를 양변을 비교해서 d1과 d0를 구하고, d1과 d0를 구하고, 그럼 특수해가 구해지면 an은 hn 플러스 pn이 되겠죠. 근데 이 hn은 지금 c1과 c2가 결정이 안 돼 있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기에 초기 조건을 대입해서 초기 조건으로부터 c1, c2를 결정해요. 그렇게 하면 이 점화식, 비동차 점화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가로 설명한 부분까지, 여기 없죠? 네, 추가로 설명한 부분까지 요 표 말고 제가 좀 전에 보여준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면은 아마 특수에 구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동차에 구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해서 상수계수를 갖는 선형 비동차 점화식의 풀이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